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도대체 이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 거고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하실 거예요. 일단 지방선거 성적만으로 보면 광역단체장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2곳 가져갔고 국민의힘이 4곳을 기록을 했는데 가져갔는데 서울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는데 국영수는 낙제 그리고 재보선도 부산 북갑하고 경기 평택을 또 내줬어요. 심지어 그래서 의석은 더 줄어들었어요. 원래 165석이었는데 161석이 됐어요. 이제 이 전체 성적을 어떻게 두 분은 평가를 하세요? 민주당의 승리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승리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다른 형태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다른 무엇보다도 네. 이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정치적인 해석이 가해져야 하는 그런 결과가 네. 그 2명의 대권 주자를 우리 정청래 대표가 네. 야당의 대권 주자를 네. 배출했습니다. 아. 오세훈, 네. 한동훈. 네. 문재인 훈. 대통령이 네. 야당의 대권 주자 윤석열을 이렇게 네. 배출했듯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한동훈, 오세훈 2명의 대권 주자를 배출했습니다. 도와준 건가요? 그럼요. 치가 떨립니다. 공로상 사실은 받을 누가 만한가요? 아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이 아니죠. 네.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발탁했고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또 이제 윤석열을 천거해가지고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문재인 그 조국이 윤석열을 만들었죠. 그래놓고는 가장 큰 피해를 또 입은 당사자들이란 말이죠. 이건 진짜 역대 이런 참 패착이 어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청래 대표도 그런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2명을 대권 주자를 만들어줬어요. 이것만으로도 네. 정청래 대표는 사퇴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사퇴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퇴는 그렇고 다음 전당대회 때 나오지 말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됐다. 그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적. 오늘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네. 어떤 신문에 어떤 신문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일보기 때문에 다른 신문을 얘기하지 않는다. 아니 괜찮아요. 저희 얘기합니다. 소년한 김어준의 경선님들 뉴스공장도 다. 네. 어떤 신문에 클레임을 하고. 두 대표 표정이 이렇게 실렸는데,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약간 울상이고 장도혁 대표는 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 밑에 보면은 이 캡션이 달려 있는데 네. 정청래 대표 밑에는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장도혁 대표 밑에는 졌는데 이긴 것 같고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스코어만 보면은 이게 분명히 숫자로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더니 뭐 진 거죠, 뭐 이게 네. 사실상. 네. 그리고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스코어만 보면은 이런 대패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이긴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승패도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여론조사도 맞는 게 하나도 없고 뭐 출구조사도 맞는 게 없고 도대체 투표용지도 이거 맞는 게 없고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네. 이 지금까지의 이 여당의 행보를 보면은 여당하고 청와대도 사실 잘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다 안 맞네. 그러니까 네. 뭐 맞는 게 하나 없어. 검찰 개혁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뭐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 네. 그게 안 맞는 게 아니야 맞는 거야라고 이제 좀 주장해온 분들도 있는 거고 뭐 그런 혼돈 속에서 온 건데 이걸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네. 그런 일단을 보여준 그런 또 선거 결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표심으로 유권자들이 보여줬다 국민이. 너무 대세와 판세가 압도를 해왔어요. 이 선거 분위기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니야. 장동혁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 뭐야 이거 이렇게 다 이길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여권도 진 거 같고 네.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네. 일단 좀 충격적인 곳은 이제 새벽 7시 16분, 17분 이쯤에 이제 바뀐 당락이 이제 그 1위 자리가 오세훈 후보로 바뀌었잖아요. 이 서울시장 선거는 좀 어떠셨어요? 진짜로 잠깐 졸고 일어났더니 네.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론조사 대한민국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여론조사가 분명히 정원호 후보가 이제 앞서간다라는 여론조사가 다수였기 때문에 네. 저도 평론가 하면서 여기저기 뭐 예상 물어보고 이러면 네. 서울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네. 이기는데 이길 것인데
오세훈 후보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네. 그래서 보수가 결집을 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결론은 어쨌든 정원호 후보가 일 것이다.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네. 이제 바보 된 거죠. 아.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사람 된 거고 그래서 기분이 이제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네. 근데 이제 그 불안했던 점들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원호 후보가 그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이게 찝찝했던 게 뭐냐면 네. 오세훈 후보 쪽은 정원호 후보의 약점을 굉장히 잘 공략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정원호라는 사람은 이게 분명히 정원호 후보의 강점이 있거든요. 뭐냐? 전형적인 민주당 사람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서울은 어려운 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뭔가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행정가로서의 이미지로서 민주당이 사실 뚫을 수 없는 데를 뭔가 뚫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네. 기대가 애초에 있었던 건데 그렇죠. 약간 일잘러 행정가의 면모를 보여줘서.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를 오세훈 측에서 무력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뭐로 무력화시켰냐면 저 사람은 제2의 박원순이야. 이걸로 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고효과가 있는데 제2의 박원순이야라는 비유를 제가 든 건데 그게 뭐냐면 저 사람 주변을 보니까 다 박원순 시장 때 사람들이야. 그리고 과거를 보니까 전대협 선전부장 출신이야. 다 운동권이겠지? 그게 박원순 아니야? 그런데 박원순은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할 거야.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막 때릴 거야. 1주택자도 앞으로는 부동산 네.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한 줄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과거에 뭔가 성추문이 있었지? 네. 그런데 정원호 후보 잘 봐라. 네. 과거에 그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그 보니까 폭행 사건의 이유가- 본질은 사실은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소위 여자 문제였어. 뭐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리고 칸쿤에 출장을 왜 그렇게 갔지? 그것도 소위 말하는 그런 문제 아니야? 이거 막 냄새를 막 풍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거야? 또는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강남권에 이제 보수 표심이 우르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 무슨 성추문이 있어? 2030 여성 표심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붙은 만큼 안 붙은 것이고 네. 이런 게 이제 약점이 됐는데 그래 약점을 보완하려면은 정원호 후보가 자 정원호는 오세훈을 갈아치운다. 그다음에 정원호가 만드는 서울은 오세훈의 서울이 아닌 이런 서울이 될 거야.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그러한 홍보나 이런 걸 쫙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지 좀 않습니까? 약했어요. 제가 약간 운동권을 제가 잘 아는데 왜 잘 알죠?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받은 느낌은 네. 전대협 의장님 스타일의 선거운동 방식이다. 그래요? 어디에서 그런 걸 느끼셨어요? 후보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전대협 의장님이 보통 잘 안 보입니다. 다 이제 은신에 계시고. 그렇거나 중요한 데만 오셔요. 행차를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될 때도 보면은 추대가 되거나 뭐 옥립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쵸, 옥립. 뭘 큰 걸 뭐 타고 나옵니다. 이렇게. 네. 저 높은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원호 후보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이번에 행정가고 현장에 밀착해 있고 하나하나 정책을 다 설명하고 만들어 나가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부자 몸조심하면서 오히려 다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접촉면으로부터 다 차단돼서 정원호가 만드는 서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정원호는 부자 몸조심하고 아주 뭐 이긴다고 벌써 다 이겼다고 이제 콧대가 높은 그런 후보인가 봐. 요게 남는 것이고 오세훈은 아등바등 하는데 저 사람은 재개발 재건축 해가지고 뭔가 이제 돈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봐. 이게 남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네. 저의 뭐 부족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결정적 패인으로 다 이렇게 모아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번 민주당한테 가장 뼈아픈 패배는 어디인가요? 평택을이죠. 평택을. 네. 평택을. 네. 아니 자기당 후보를 네. 그 당대표가 네. 공천도 했고 또 이 후원회장도 맡았는데 네. 한 번도 유세를 가지 않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도리어 김어준 방송 나가서 이 조국을 지지하는 김어준 방송 나가가지고 이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사퇴시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당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면 후보가 흔들리겠습니까? 안 그렇죠. 흔들리겠습니까? 그냥 뭐 이런 당원도 있고 저런 당원도 있다 하면서 아니 자기가 무슨 평론가야? 네. 그런 얘기를 왜? 네. 그리고 심지어 후보 사퇴를 시키려면 이게 당대표 도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김어준 씨가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한 번은 이제 유이동과 황교안이 단일화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문이 들려서 네. 심야에 그 지도부 회의가 열린다. 네. 이런 이야기가 들렸고 일각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 김용남 후보 사퇴가 논의됐다. 아.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확인된 건 아닌데 네. 문조 털레유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어디까지 신뢰해야 될지 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와 이건 네. 뭐 저 정선회라는 사람은 민주당 당 대표가 아니라 그냥 네. 김어준 씨의 어. 예, 어떤 그런 뭐 매니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주종 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그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어쨌든 그 김용남은 당에 이렇다 할 지원도 받지 못하고 졌어요. 네. 굉장히 늦었죠. 정청래 대표 빼고 이제 의원들이 이른바 이제 친명 의원들이 특히 이제 많이 내려가서 돕긴 했는데 그 당에 약간 뭔가 전폭적인 지원 혹은 이제 네거티브를 굉장히 이제 조국혁신당에서 강하게 했는데 자 그리고 일단 또 방어를 해준다 그런 생각은 못 그 받았죠. 내려가서 도와준 의원들 뭐 예컨대 이제 네. 김현정 의원 바로 평택 병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옆 지역구 원래 네. 그분 또 평택 의를도 한때 지역구로 둬서 거기서 낙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 네. 이현주 최고위원 뭐 김준혁 의원 등 네. 이런 분들이 갔는데 대개는 이제 이 김용남 후보하고 가깝거나 친명 계열의 의원들인데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어. 어? 왜 가서 돕냐고요? 그렇죠. 자기 당 후보를 의원들이 내려가서 돕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후보 도우러 갔는데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더래요. 조국혁신당 후보를 도와야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게 아마 저 김어준 신도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조국도 그랬잖아요. 조국 후보도 네네. 그 저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 가서 네.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의를 지금 대의를 저버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택을 선거는 의석도 국민의힘에 내주고 음. 분열의 상처만 남기고 그렇게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김어준 씨가 오늘 또 겸손입니다 뉴스공장에서 진단을 한 게 있는데 그 얘기 이따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책임론이 막 이 한두 의원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오늘 계속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종합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고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았다. 공천 관리부터 상황 관리까지. 그 이현주 최고위원도 이거 전략이 부재했다. 박범계 의원도 승리라고 일컫기가 민망하다. 그런데 책임을 통감하는 언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건 당 지도부를 향한 얘기겠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서울시장 선거를 왜 졌느냐를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은 구청장은 민주당 구청장 네. 됐는데 네. 서울시장을 민주당 후보 안 찍은 그런 이 유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 네. 서울시장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유권자들의 존재인데 그러면 당에서 지금 이 지방선거의 꽃이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서울시장 선거의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전당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가 전체 지방선거의 이런 구조를 이제 쭉 세우는 어떤 그러한 이 중요한 어떤 대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는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 네. 결국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지방선거 전략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 아니한 선거가 네. 어디 있냐는 거죠. 네. 그리고 서울은 이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듯이 이 서울이라는 곳은 그 아주 옛날에는 뭐 여기가 뭐 약간 도시적인 어떤 그러한 유권자적 성격이 강해가지고 뭐 이 지금의 이제 민주당 계열을 많이 지지하고 이랬을지 몰라도 그건 아주 옛날이고 이제는 이제 부동산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보수화된 동네이지 않습니까? 서울이 네, 전반적으로.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어려운 이 지역이기 때문에 후반으로 올수록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거는 당연히 상수였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다 갖고서는 이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이 정원호 후보의 어떤 뭔가에 기대해서 뭐에 기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에 기대서만 선거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자 몸조심만 딸랑 남아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정원호 후보 아까운 사람입니다. 네. 그 성동구청장 하면서 나름대로 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도 못 살리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결국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이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략이 부재했다. 네. 우리가 지방선거 잘못 전략을 세웠다라는 그러한 반성부터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우리가 대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 네.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 답답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정원 후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정원호가 갖는 가치가 있잖아요. 중도 확장적인. 그래서 이분이 그 민주당의 그 때가 별로 묻지 않는 참신한 그런 후보 이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 그 캠프를 보니까 완전히 운동권 경로당, 운동권 경로당. 이 이른바 86 출신의 그 이제 뭐 다음에는 안 나오셔도 될 만한 그런 정치인들이 대거 캠프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 심지어는 서소문 고가차도 네. 사건 발생했을 때 야야야 그거 물지 마라. 그거 괜히 그 오세훈 공격했다가 역풍이 일어난다. 아니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면은 적극적으로 쟁점화하고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말뿐인 이런 시민 안전 아니다. 나는 행정으로서 유능한 행정으로서 입증했다. 이러면서 홍보를 해야 될 마당에 뭐 아무 언급도 하지 말라고 이래버리는 바람에 물론 그걸 이제 뭐 정치적으로 기회로 그러니까 정쟁으로 삼는 하라는 것은 게 아니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원인을 따지고 시민 안전이 쟁점이 됐으면 이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경로당 할배들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리고 선거 초반에 그 성수동의 아지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었던 그 수제화 네. 만드는 거기 가서 이제 탁현민 씨나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함께 사진 찍은 것 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그 유시민까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 네, 유시민 작가까지. 왜 그게 근데 캠프에서 몰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일정을. 그 탁현민이 직접 저 정은호 후보한테 네. 요청했었다. 네. 정은호 후보가 그 자리에서 흔쾌히 응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어쨌든 후보가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도 문제지만 그 사진은 두고두고 남잖아요.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절박함이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해요. 그 사진 한 컷이. 그리고 그런 데다가 같이 있는 분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후보의 아니함도 분명히 있죠. 네. 그러니까 후보가 뭐 후보를 띄워보면 이제 그 후보의 성격이 또 네. 선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원호 후보는 이제 영락 없는 행정가 스타일인데다가 제가 볼 땐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거 과정을 쭉 돌이켜 보면은 뭘 네. 했나를 돌이켜 보면은 근데 네. 후보가 그런 성격이면은 모든 선거가 그냥 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가 그런 스타일이더라도 이 정확하게 이 후보의 약점을 커버하고 어디로 어떻게 가라라고 하는 이런 모든 걸 쥐고서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선거란 말이죠. 특히 서울시장이라는 이 엄청난 선거를 하는데 네. 후보의 약점은 그대로 드러나고 후보의 강점을 살리는 어떤 캠페인은 전혀 없다. 저는 이런 서울시장 선거 사실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청장 선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지원을 좀 해줬어야죠. 근데 캠프가 굉장히 방대하다고 들었어요. 이제 컸대요. 발 걸치고 이름 현역 올린 의원들이 사람이. 다 달라붙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된 전략가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거 아닌가. 이게 전형적으로 2022년도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낙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나왔던 얘기 똑같았어요. 그때도 아이 현역 의원들 막 모여가지고 메모드급 선대위 꾸리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일이 돌아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허술하다. 그래서 그 당시도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의원 보좌관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한테 듣기에 나름대로 선거 이겨야 되니까 보고서 써내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고서가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커트됐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일이 안 돌아갔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정원호 후보 캠프는 똑같았다 사실. 이번에 전략이 없진 않았습니다. 어떤 전략이 젓가락으로 있었나요? 이제 드는 거. 정청래 그 뭐, 대표요? 예. 아니 저는 그 사진을 아직도 그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게 너무 무슨 의미인지. 되게 1번. 아니 몇 발이 같이 괴이했어요. 이러면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괴이해요. 그 면 개수가 몇 개인데 그게 1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네. 저기 서울 마포가 지역구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가. 네. 그러면 서울 선거에 있어서는 본인도 전문가예요. 네. 근데 무슨 이런 뭐 이렇다 할 조언을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그것도 마포에 그리고 살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초반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게 현수막이잖아요. 공식 그렇죠. 선거운동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데 제가 저희 동네에서 이제 합정 찍고 이제 광화문까지 오는데 오세훈 후보의 현수막을 한 10개를 봤다면 정원호 후보의 현수막을 한 2개 정도밖에 못 본 거예요. 심지어 그 정청래 지역구에서는 정청래 본인 사진이 담겨 있는 플래카드가 걸렸어요. 네, 초반에 그랬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나왔냐 얘기도 있었는데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고 나서도 현수막이 너무 적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 공약을 걸잖아요. 적어놓잖아요. 근데 정원호 후보는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
오세훈의 현수막을 보면 오세훈 시장 현수막을 보면 맞죠. 그 지역에 뭘 하겠다는 맞춤형이 다 걸려 있는데 저도 쭉 지나가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가다가 정원 후보 그 프랜카드 나오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착착. 네. 뭘 착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착착. 그 착착이라는 게 뭔지는 뭐 칙칙폭폭인지 착착인지 무슨 뭐 척척인지 척척박사인지는 네. 잘 모르겠으나 그 착착이라는 게 뭐 할 게 많은데 내가 하나씩 해나간다 뭐 이런 느낌이지만 네. 그 많은 게 뭔지를 모르면 그게 다 그렇죠.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우리 동네에 좋은 게 뭔지를 알려줘야죠. 나한테 좋은 게 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아 우리 동네 이런 게 좋아지는구나를 사실 공약을 적어야죠. 아니 그리고 저기 청와대에 10고 초려를 내서 하정우 AI 수석을 데려왔다면서요. 네. 정치 신인이 부산 북갑에 가가지고 선거 운동할 것 같으면 도와줘야지. 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논란만 만들고 오빠 와서 논란이나 다시 만들고 맞죠. 말이죠. 그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이런 분이 도대체 전국 선거를 어떻게 담당한다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하고 전북만 신경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네. 그러니까 이번 패배에 있어서 그 패배라고 전 규정합니다만은 정 대표 책임이 매우 큽니다. 책임이 없다, 네. 승리했다 이런 얘기는 이 지지자들